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마네가 운영하는 아침 먹방 뉴스 시간입니다. 푹 주무셨나요? 어제 쇼츠 하나가 조금 거칠었죠. 음, 자꾸만 날 음해하고 모함하는 영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통일교니 신천지니 그래가지고는 나는 통일교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뭐 부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니고 우리 애는 호주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신랑은 아버님이 전립선 암이라 가지고는 모시고 있고 물론 신랑은 은퇴를 했고요. 은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뭐 세금을 20% 내게끔 어쩌고 그러는데 은퇴해가지고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부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적어도 한 1억까지는 세금을 없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금융소득도 들어오고 그다음 월급도 들어오고 할 수 있지만은 은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런 거를 감안을 좀 해줘야지. 그리고 뭐 그렇게 1억까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버니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뭐 70 넘어가지고 80 되어가지고 무슨 주식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80 넘어가지고는 정부한테 손 안 벌려도 될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자산을 모아놓고 그래야 되면은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뭐 55세 이상 뭐 직업이 없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튜브를 한다 이러면은 유튜브로 뭐 수익을 또 창출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러면은 그런 것 좀 해주면 안 될까? 그죠? 난 그랬으면 좋겠어.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당이니까 of course 할 거고.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겠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나 좀 하지. 의원들 봐봐. 특수 뭐 활동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뭐 영수증 청구도 없이 그냥 막 들고 간다 그러는데 너무 심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100명인데 요거는 미역줄기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는 밥 미역줄기 소고 있고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셔요. 아침에는 회원 점령입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채팅창에 글을 못 적으니까 휙 나가버렸네. 나가면 본인들만 손해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우, 미역줄기. 음, 미역줄기가 혈액순환에도 좋다 그러죠. 음, 맛있다. 음, 좋다.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나는 AI가 내 모습을 필터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필터링 하니까 주름이 더 두드러져 보이고 이상한 것 같아. 메이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AI가 필터링을 하는 것 같아. 뭐 잡티 같은 거 없애고.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잡태 있으면 어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미역줄기 너무 맛있어. 어두고 어두고 어두. 삼삼하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 음, 음, 음. 윤석열 석방을 외칩시다. 아, 그리고 음, 어제 악기 연습할 때 누가 100억 그러더라고. 누가 내보고 100억을 들고 있는 누구야다 그러길래 내가 아이고 참 기도 안 차가지고는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는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의외였어. 우리나라에 100억 이상의 금융소득을 계좌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이야. 300억 이상은 9천 명.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억 정도는 한 뭐 몇십만 명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 몇십억 가지고는 집을 살까? 난 안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음, 아유 맛있다. 오늘 아침 뉴스는 뭐가 있을까? 주시장 좋을 것 같은데. 신라제는 한동안 좀 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 왜냐면은 이슈가 다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금액을 물고 가줘야 되는데 못 물고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구장창 빼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신라젠 자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뭐야 신라젠하고 연관이 있냐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저번에 백사백 그거는 약물이 좋았던 건데 단일 요법으로만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중단이 되었던 거지 실패는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이오 종목을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맛있다. 그리고 음, 그 사람이 내 영상을 볼 거야 아마. 더 이상 날 가지고는 안 놀았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해. 내가 신고를 안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재판하는 것도 없고 혼자서 매번 뭐 10년 동안 누구랑 재판을 했다 그랬다가 또 3년 동안 재판을 했다 그랬다가 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 난 그 사람이 재판하고 뭐 하는 대상이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 이상한 것 같아 그 사람. 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버가 심하다라는 거지. 맛있다. 아무튼 뉴스를 한번 볼게요. 다들 밥을 다 먹고 뉴스를 읽어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약간 좀 절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나도 밥 좀 먹고 배가 고파. 우리 댕댕이가 2마리다 보니까 저길저랑 한 마리 목욕시키고 한 이틀 있다가 또 다른 한 마리 또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목욕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배도 고프고. 낮과밤이 바뀌어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는 아침이겠지만 나는 이제 이게 저녁인 거야. 한번 보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 오늘 내 주식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어제 읽었다. 바바리맨
21세기의 바바리맨은 찢어진 반바지 사이로 신체 부위를 노출한답니다. 21세기의 바바리야. 19세기의 바바리는 이거였지만 참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의 바바리맨은 이거였지만은 지금 21세기의 바바리는 변형이 됐습니다. 반바지 사이로 신체 부위 노출 그러는데 이것도 병일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는 여자도 있었다니까. 여자도 있었어. 와, 진짜 그건 병이야. 병 가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지. 아무튼 특히 출근 시간에 만나면은 그날 하루 쨍을 재수 없다. 나도 예전에 결혼해가지고는 역삼동에 살 때 아침에 출근하는데 딱 코너에 서가지고는 짠 나타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 멀쩡하게 생겼어. 회사원처럼. 이상해. 그런 거는 진짜 빨리 고쳐야 된다니까. 어쩌면은 와이프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결혼한 사람 같더라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은 내가 기억을 했을 때 결혼을 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결혼을 했다라기보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한 30대 중후반. 어쩌면은 결혼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와이프 모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변태 성향이 있는 사람. 음. 뉴스를 한번 봐야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창원지법 형사 1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공연 음란 혐의다.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는데 내가 봐서는 저 사람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같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런 사람이 이웃이면 머리 아프다니까. 본부장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까? 정치를 봐야지. 정치 뉴스 어떤 걸 볼까? 정치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석 전에 풀려나야 되는데 김대중 씨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석방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때 아프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보낸 거야, 전두환한테. 그래가지고는 몇만 달러의 돈을 줘가면서 미국 가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해가 돈 주면서 그때 김대중이 정치는 전혀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석방을 시켜준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런 김대중을 그렇게 쥐어 잡으니 그 민주당은 은혜를 모른다니까. 감사함을 몰라. 아무튼 윤석열 석방을 외칩시다. 나는 윤석열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진짜 맛있다. 미역줄기만 먹게 된다. 진짜 맛있어.
음. 와, 클릭해가지고 패스를 넘기는데 보니까 아파트 23층 난간에서 거꾸로 매달린 여성 그래. 우리나라야? 응?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 부산일보인데 아파트 23층 난간에 거꾸로 매달린 여성이야. 119 대원들의 극적 구조. 고층 아파트 난간에 젊은 여성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119 구조대원들에게 극적으로 구조돼가지고는 목숨을 건졌대.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야. 23층의 여성 A씨가 난간에 다리가 걸려 그래. 난간에 다리가 걸려 그래. 난간에 어떻게 다리가 걸릴 수가 있지? 난간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119 구조 대원들이 구조를 한 거야. 1층에 에어매트를 놓고 그랬던 거지. 오 세상에 26분 만인 오후 2시 30분께 A씨를 난간 안쪽으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기 매달릴 수가 있을까?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네요. 조심하셔요. 저기 난간에서 뭘 털다가 그렇게 됐나? 아닌데 어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할 수... 아 아이러니하다. 진짜 아이러니하네. 아무튼 그렇다 그러네요. 보니까 수원이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여성 A씨가 난간에 다리가 걸려 매달려 있다는 신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조심들 하셔요. 자, 그 다음번에는 또 무슨 뉴스가 있을까? 정치 뉴스를 한번 봐야지. 음,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이래요. 그리고는 민주당은 43.3%, 국민의힘은 38.3%가 상승했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하락이 되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쭉 읽어보면은 왜 지지율이 하락이 됐고 국민의힘은 왜 상승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아니지 이재명 오빠야. 이재명 미안해요. 이재명 오빠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52.0%에서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그리고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조사를 해봤더니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야. 계속 조금씩 해가지고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러는데 저거 금융세 저걸 조금 조절했으면 조금 또 올라갈 거야. 분명히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또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1일에서 5일 사이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다 그래요. 어쩌면 사람들이 팩트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금융세도 있고 무슨 세도 있고 무슨 세도 있고 세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세금은 삭제라기보다는 줄여준다라고 해야 되나? 없애준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세금을 좀 없애주는 그런 정책은 펼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뭐 무슨 특수세 아니야 특수세가 아니고 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금방 까먹었다. 응?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금방 까먹었어. 무슨 금붕어 금붕어띠도 아니고 암튼 의원들은 보면은 본인들은 특할비 이러면서 해가지고는 다 들고 가고 영수증 처리 하나 안 하고는 돈을 그냥 들고 가는 거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본인들이 그냥 들고 가는 거야. 본인들 쓰는 거 아니야. 법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데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전혀 안 생기지. 그런데 금융소득세까지 내라고 그런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버는 금융소득세는 몰라도 은퇴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금융소득세를 문다라는 거는 진짜 공산국가지. 그렇죠. 공산국가가 아닌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은퇴자들 다 모이. 그래가지고는 우리 작당 모의를 해야 되는 거야. 세금을 없애라 그러면서. 여기 또 쭉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1%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그래요. 그리고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8.3% 해가지고는 집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국민의힘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 저번에 봤을 때 28%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국민의힘이 계속 해가지고 지지도 올라가는데 윤석열 석방 이걸 외치면은 지지도가 더 올라가지. 윤석열이 뭐가 죄가 있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봐봐 나왔잖아. 검찰청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탄핵 대법원장한테 탄핵 와 진짜 깬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는 행위를 한 거야. 속전속결로 여야당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등등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던 거야. 그거는 독재야. 윤석열이 계엄했는 것보다도 더한 독재라고.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몰라. 아이러니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진실을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뭘 믿겠어? 국회의원을 믿겠어? 공중파 방송을 믿겠어? 답답하다니까.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저렇게 속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나는 무슨 조폭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 하기는 그냥 허위로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그만큼 신뢰성을 다 잃었다라는 거야. 그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그렇겠어요. 몇몇 의원들로 인해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회에 물을 다 흐리는 거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응? 나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나는 서영교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의원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리고는 국방 쪽으로도 또 마찬가지고 보면은 일단 그런 순동질 하는 짭새가 있다니까. 그놈이야. 하는 얘기 다 틀린 말이고. 달러 강세인데 무슨 플라자 합의가 어디서 튀어나와. 플라자 합의는 달러 약세를 말하는 건데.
유튜브는 그런 영상을 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나? 너무 가짜가 많이 돌아다녀.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가 아무리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수익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짜는 걸러내야지. 가짜는. 아, 그리고 이번에 전세 사기 뭐 몇천 명 그러더라. 2천 몇 명 조사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는 확실하게 음주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벌을 과하게 문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 하긴 잠을 안 잤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요. 여기 또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을 하고 여야당 지지율을 봤고요.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난 무슨 내란자 들어가고 우두머리자 들어가고 그러면 막 짜증나는 것 같아. 북한 같아. 무슨 내란이고 무슨 우두머리가 어디냐. 의원들이 저런 말을 쓰니까 문제 아니에요. 내란을 누가 부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는 거지. 한덕수 오늘 첫 공판 그런데 뭐하러 나가? 한덕수 의원이 뭘 잘못했어. 막 짜증나려고 그래 이제는. 정치를 보고 있으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그래요. 과거 전두환 때 시위해가지고는 교도소 들어간 애들이 지금 안갚음하는 거 아니야. 종북 좌파들이. 김정일이 정권을 잡을 시점에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폴란드 대사관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약간 자천식으로. 우리나라는 외국 나가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나가는데 거기는 좀 아닌지 자천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폴란드를 간 거야. 폴란드가 사회주의 국가잖아. 아무튼 뭐 여러모로 요즘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보게 됐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야. 나도 요즘은 뉴스를 읽으면서도 두려움이 앞선다니까. 안 보이는 보복을 할까봐. 여기 뉴스를 계속 읽어보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공산국가 같아. 맛있다. 요까지 먹으니까 딱 배가 부르네. 그러면 요거는 놔두고 미역줄기 해가지고는 먹어야지.
오늘 주시장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욕하고 그러면 내 주시장은 종목은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고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 그런 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냥 좀 스무스하게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 왜 이런지 몰라. 이상하다는 거 못 느껴요? 진짜 이상하다니까. 자꾸 그렇게 막 부추기는 세력이 있나 봐. 그러면은 다음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을 수가 있을까? 얘들 4 플러스 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4 플러스 4보다는 그냥 5년 단임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4년 중임제보다. 지금 4년 중임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정권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시스템 복구 안 된다 그러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복구율 10% 곳곳 불편 그래. 보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다. 지금까지 시스템 복구율은 10% 수준인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시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일일이 전화해서 예약해야 했고 어떤 업무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몰리며 행정 현장은 한때 혼잡했습니다. 손으로 쓴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은 팩스로 받아 일일이 확인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먹통이 된 탓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수기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팩스나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는 접수를 한다라는 거죠. 정부 24 누리집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는 오전부터 일부 서비스를 빼곤 가능했다 그래요.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없었지만 어떤 업무가 다시 되고 여전히 안 되는지 모르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많이들 오셨었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복구가 덜 됐냐고 물어보고 가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에 주민등록 그거 별로라니까. 주민등록 민증 내면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봐. 나는 아니. 핸드폰에 모든 것을 그렇게 놓으면 편하긴 하지. 그렇지만 한번 털리면 다 털린다니까. 복구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릴 예정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추석 때까지도 계속 그렇다라는 거네요. 불에 탄 손상된 96개 시스템은 대구 센터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네요. 대구에 무슨 서버가 있나? 한번 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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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 센터 대구 센터 개청 그러네. 2024년 6월 19일 날 이걸 했었나 봐요. 동구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가 봐.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대전센터와 광주센터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한 정부센터다 그러네요.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 다음번에는 대구에도 있고. 그런데 대전에 불타는 거는 어디로 옮긴다? 대구로 옮긴다라는 거죠. 보자. 자꾸만 정치 쪽으로 가져지는데 유커들 무비자로 입국한 것 가지고는 김민수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 등등 그러는데 무비자? 볼까? 왜 특혜 주냐 그래요. 범죄 전염병주의, 국민의힘 노골적 협중, 유커들이 무비자로 입국하자 국민의힘에서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왜 특혜를 주냐, 불안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야 불안하다? 왜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글쎄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 옛날 중국 사람 아니야. 많이 수준이 그래도 많이 좀 높아졌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어디야 뭐 일본 여행 단체로 가고 다른 나라 단체로 가고 그럴 때 생각을 해봐봐. 우리 과거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중국 쪽으로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좀 과하게 중국 사람들을 좀 편을 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의외로 아니라니까. 뭐 조선족이나 뭐 그런 쪽 라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특별히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족 이런 쪽으로는 좀 그럴지는 몰라도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 아니라니까. 눈 범죄를 저질러. 옛날 그 뭐야 중공 이런 때 아니라니까. 내가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부른데 국이 있어가지고 계속 손이 가져진다. 밥에 그리고 뚜껑 닫아야지. 그걸 먹어야지. 아 팔꿈치가 아프니까 어제 찜질을 좀 했는데, 아무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혐오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막 우려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으로 현 정부가 민생,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이어 진행한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으로 현 정부가 민생,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이어 진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정대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아마 전 정부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일 거야. 여기 보면은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다. 공항에서 통과할 때 저거는 검사를 할 거고, 마약은 불법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일단 범죄 기록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은 입국이 안 될 거고. 아무튼 너무 막 혐오스럽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김민수 저분이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355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기 보니까 이건 좀 심한데,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은 하자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은 하자하고 무관하대요. 근데 나 의원은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 공지를 공유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덮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까발리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 의원 말을 듣는 게 좀 좋겠지, 유리하겠지. 그런 상황에서는. 아, 아무튼 그런데 너무 중국 사람을 혐오스럽게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안 보자.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엄청 놀러 왔었나 봐. 화장실 가는데 엄청 시끄럽긴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저런 식으로 글을 적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불쾌감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좀 시끄럽긴 시끄러웠지. 왜 중국어가 좀 땡땡땡 거리잖아. 경상도 말이 좀 땡땡땡 거린 것처럼. 뭐 그 정도였지. 별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음, 여기 권성동이다. 권성동, 옥중, 서신 반드시 무죄 받을 것 결백 주장 그러네요. 저렇게 모함받고도 감옥에 간다.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보내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술책이지. 나도 자꾸만 더불어민주당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원래 사회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하는 행위야. 왜 자꾸만 정부를 비난합니까? 이러면서. 여기 읽어보면은 권선동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만 저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 당과 동지들에게 불어닥칠 탄압의 광풍이라며, 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야당 탄압의 바람이 잦아든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피냄새를 맡은 상해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더욱 잔혹하게 물러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현명한 국민들이 많아가지고는 어쩌면 그 국민들도 선동을 그 당시 때 많이 했었지. 계엄이 나쁜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후회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시킨 거에 대해 가지고. 완전하게 공산주의가 돼보면 그때서야 알겠지. 아직까지는 아닐 거야. 아직까지는. 또 모르지. 아무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증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걸림돌이 많이 된다라는 거야. 증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음, 맛있다. 음, 그런데 내가 김대중 씨에 대해 가지고는 알아봤을 때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그 당시 때는 민주당이었다라는 거지. 그 당시 때는. 그리고는 파가 나눠진 거야. 그래서 원뿌리는 민주당이야. 국민의힘도 따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색깔은 조금 달랐지. 김영삼, 그 다음에는 김종필, 그 다음에는 노태우 이렇게 색깔이 좀 비슷했고 김대중파는 색깔이 완전 틀린 거야. 민주주의, 사회주의. 어쩌면은 김대중 라인들이 흔드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관세 협상 때문에도 3주째 하라 그러네. 관세 협상으로도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거. 진짜 김대중 씨가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었을까? 진짜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보니까 위성락 이분이 음, 대통령실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네. 위성락 미국과 관세 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 통화 스와프 쉽지 않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래도 한 방에 3,500억 달러였나? 그래 주는 거는 과하지. 위 실장은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뷰에서 맨 처음 어려웠고 이후로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오늘 뉴스하고 똑같은 안건 내용인데 이전하고 틀려.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자꾸. 어떤 기사냐면은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치면 돼. 위성락 미국과 관세 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저렇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북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 측. 미국 저런 상황이 북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경향신문인데 잠시만요. 그냥 물 좀 마시고. 안 보여. 저게 남북 관계 관련 특수 관계 강조, 정동영 두 국가 언급하는 차이. 경향신문인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뷰에서 맨 처음에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요.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요구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전례를 보면 이 문제를 다뤄온 미국이 이전의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는 특수관계 속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관계라고 규정돼 있고 역대 정부도 이 개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특수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이자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결이 다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러한 의견 차이 등이 외교 안보 라인 내 동맹파 대 자주파 갈등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저게 왜 저 이야기가 나올까? 관세.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 축소, 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왜 동결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보다는 중단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어쩌면 저 돈을 미국에서 우리가 준 3,500억 달러,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은 미국이 보상을 해줄 거 아니야. 그 보상비를 우리가 주는 셈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닐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관세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이 관세 이야기지. 그러면서 그렇게 달라 그러는 게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뭐 중단을 하든 뭘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북한한테 주겠지. 뭔가 이렇게 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쪽에서 주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3,500억 달러. 관세는 핑계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닌가 보네. 에이,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내 말이 맞을 거야.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수뚜껑 돌린 아줌마잖아. 여기 수뚜껑 돌린 아줌마. 자,
종료할게요. 근데 맞을 거야. 어쩌면은 과거 문재인 때도 대화로 평화통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봐봐요.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서 핵을 만든다.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겨눌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거야. 깐족거리면은 미국이 북한을 가만 놔두겠어? 아니야. 그런데 굳이 핵폭이 운운하면서 미국이 저렇게 애를 쓴다라는 거 대가 없이 북한에 북한이 핵 포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난 안 잃어봐. 관세 이야기는 면목상이고 25% 면목상이고 그러면서 3,500억 달라 그러는 거는 일시불로 미국 이렇게 북한이 핵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든 그러니까 저 얘기가 지금 상황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저 이야기가 나온 거라니까. 안 그러면은 저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미국과 관세 협상 이 이야기에 동맹파, 자주파 이 이야기 해가면서 남북 관계 핵포기 뭐 축소 중단 이 이야기가 나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라니까. 여기 뉴스는 경향신문이에요. 한번 보셔요. 짠. 네,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종료.